2주차 1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교시에는 칼을 다루는 동영상을 한번 감상해 보시고 이어서 메뉴에 의한 분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메뉴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메뉴의 분류 시간과 구성 그리고 이용빈도에 따라 이제 구분할 수도 있고, 메뉴 분류의 목적은 다양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고, 업장의 목적과 컨셉에 어울리게 형태와 종류를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에 의한 분류는 통상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제 나눠지고 있고, 하지만 현대 식생활 변화에 따라 브런치와 애프터눈티 등이 이제 다양성이 보이고 있고, 메뉴 제공 시간에 의한 분류는 산업화도 발달되어 있고, 여성의 사회 진출도 많은 진출되어 있고, 외식 산업 발달에 인하여 변화되고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조식에서 보면, 조식의 이제 종류를 보면은 미국식 조찬이 있습니다. 미국식 조찬, 비엔나 조식, 유럽식 조식, 영국식 조식이 있는데, 미국식 조식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아침 식사로 계란 요리가 메인이 되며, 햄, 베이컨, 소세지 등 각 개인의 취향에 따라 곁들이고 시리얼, 과일 주스, 토스트 등 여러 음식을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엔나 조식 같은 경우는 요 계란 요리에 빵과 커피나 우유를 같이 곁들여 간단하게 먹는 방식이죠. 그리고 유럽식 조식에서는 다른 종류의 조식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므로 유럽식 조식은 계란 요리를 제외하고 주스나 과일, 빵, 그리고 커피, 차 등 한 종류씩 선택하여 먹습니다. 유럽식 조식은. 그리고 영국식 조식에는 미국식 조식과 매우 흡사하지만은, 영국식 조식에는 미국식 조식의 생선 요리를 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침 식사가 아메리칸식이든 영국식이든 이런 식이 보면, 대개 보면 이제 우리가 휴가철 같은 데 이런 호텔에 이렇게 보면 특히 아침 조식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다양성 있게 뷔페식으로 많이 세팅이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다 아메리카 스타일도 있고 한국식도 있고 일식 스타일도 있고 중국 스타일도 있고, 간단하게 아침 식사할 수 있게끔 아침 조식 뷔페를 많이 이제 이런 업장에서 세팅해 놓고 있죠. 그러면 이제 고객은 자기가 원하는 거 얼마든지 아침에 즐길 수 있는 식사 시간이 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브런치를 보면은, 브런치 같은 경우는 아침과 점심 사이를 먹는 이른 점심 개념으로 블랙퍼스트와 런치의 합성어입니다. 아침과 점심 사이를 먹는 식사이므로 아침보다는 무겁게, 점심보다는 가볍게 먹는 것이 좋고, 대부분 아침과 점심이 혼합되어 있는 메뉴들이 많습니다. 주로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제공되며, 메뉴는 조식에 가장 많이 먹는 음식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식 같은 경우는, 중식은 일반적으로 오후 12시부터 2시 사이에 먹는 식사이며,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찌개류, 쌀밥, 라면 등 많이 먹고 있고, 서양에서는 수프와 고기류, 생선류 또는 샐러드, 스파게티, 빵, 커피 등을 많이 먹고 있고, 석식보다는 가벼워 가격이 저렴하고, 우리나라는
직장인들이 많고 점심시간이 짧아 빨리 먹어야 하기 때문에 단일 메뉴가 인기가 있을 거로 봅니다. 애프터눈 티는 점심에서 저녁 사이, 보통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가볍게 뭐 홍차와 뭐 케이크, 토스트 등 이제 가볍게 이제 곁들여서 먹는 거, 뭐 여유롭게 먹는 것을 말하고, 이 메뉴는 영국에서부터 유래되었으며 현재는 전 세계에서 즐기고 있는 편이죠. 그리고 이제 석식 같은 경우는 보통 일상을 마치고 먹는 그 식사 석식이라 부르고,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먹고, 석식은 그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하루를 돌아보며 먹는 식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식사이며, 조식, 뭐 브런치, 중식 중에서 제일 다양한 가격 또는 이제 비싼 편이죠. 뷔페에서는 점심 메뉴에 비해 저녁 메뉴가 종류도 많으며 근사한 그 음식들을 또 거의 이제 제공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서퍼 메뉴는 예전에는 만찬을 의미하였으나 현대에는 각종 모임이 끝난 저녁 식사 후 늦은 저녁에 먹는 간단한 식사이며 보통 9시에서 11시 사이에서 제공되고 있고, 잠자기 전에 먹는 음식인 만큼 소화가 잘 되는 샌드위치나 수프에 간단한 음료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류에 보면 이제 뭐 조식, 뭐 브런치, 중식, 애프터눈 티, 석식, 서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거기서 조식의 특징은 계란 요리에 빵과 커피, 우유 등을 곁들여 먹는다. 그게 특징이고, 그리고 뭐 아메리칸 블랙버스트에는 뭐 생선 요리를 추가하여 먹는 편이고, 그리고 중식 같은 경우는 점심에 먹는 식사로 간단한 것이 특징이고,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이제 샐러드를 많이 추구하는 편이죠. 그리고 석식 같은 경우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먹는 식사라고 종류가 가장 다양하려 하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식사별로 이제 조금 차이는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뉴 구성에 따른 그 분류를 보면은, 메뉴 구성에 따른 분류는 크게 4가지로 나눠지는데, 뭐 정식 메뉴, 뭐 일품 메뉴, 그리고 연회 메뉴, 뷔페 메뉴,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메뉴의 구성은 각 음식점 특징과 컨셉에 의하여 이제 정해지고 있죠. 정식 메뉴 경우에는 고객이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정식 메뉴는 음식점에서 정해놓은 코스 요리이기 때문에 이 메뉴는 고객의 그 선택권이 매우 좁으나 가격은 저렴한 편이고 식재재 관리가 수월한 점이 이제 특징입니다. 하지만 고객의 욕구의 그 충족이 중요한 현대사회에서는 이처럼 선택권이 좁은 메뉴는 고객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스페셜 메뉴를 선보이기도 합니다. 매일 다른 코스 요리가 정식 메뉴로 제공되며 보통 뭐 9가지 코스가 가장 일반적인 정식 메뉴 코스입니다. 뭐 5가지도 있고 5가지 코스도 있고 7가지 코스도 있고 뭐 9가지 코스도 있는데, 그러니까 정하기 나름이지만은 예를 들어 5가지 코스다. 그러면 처음에 나가는 게 애프타이저. 자, 애프타이저라는 거는 메인 식사를 하기 전에 식욕을 돋궈주는 거예요. 입맛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애피타이저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수프가 나가고, 수프가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메인 요리가 나가고, 메인이 나가면 후식은 뭐 과일도 있을 거고 커피도 있고 차 이런 종류로 해서 이제 5코스, 7가지 코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애피타이저, 수프, 생선, 메인 요리,
샐러드, 후식, 뭐 커피라든가 차 이제 나오면 7코스가 되는 거고, 9가지 코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처음에 나가는 건 에피타이저, 스프, 생선, 셔버, 메인 요리, 샐러드, 후식, 뭐 커피차, 뭐 후에 또 커피차에 또 과자, 뭐 과자라든가 쿠키류 종류. 그렇게 해서 이제 9가지 코스를 이제 나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품 요리 메뉴에서는, 일품 요리 메뉴는 조리사가 각 코스마다 여러 종류의 메뉴를 제공하고, 고객의 각 코스마다 요리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의 메뉴이지만은, 코스 요리 메뉴는 정해진 정식 메뉴와 달리 고객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지만 가격이 저렴하진 않습니다. 주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쓰는 메뉴라고 보면 됩니다. 일품 메뉴는. 그리고 연회 메뉴 같은 경우는 정식 메뉴와 일품 요리 메뉴의 혼합형입니다. 연회를 하기 전에 고객과 상의하여 가격, 질을 결정하는 일품 요리 메뉴로, 고객이 원하는 요리를 골라서 정식 메뉴로 구성하여 연회 시에 사용하는 메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뷔페 메뉴. 자, 뷔페 메뉴는 일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기호에 따라 이미 준비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셀프 서비스 식사이죠. 오늘날 뷔페가 많이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뭐 케이크, 디저트, 한식, 양식 등 많은 종류의 뷔페 음식점들이 생겨나고 있죠. 그 뷔페 형태는 뭐 오픈 뷔페, 오픈 뷔페 같은 경우는 이용 고객 수를 정하지 않고 누구나 일정 금액을 지불하며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오픈 뷔페고, 그리고 크로스 뷔페 같은 거는 오픈 뷔페와 달리 이용 고객 수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용 빈도에 의한 분류는 고정 메뉴, 뭐 시장 메뉴, 뭐 순환 메뉴, 변동 메뉴도 나눠지는데, 고객이 주로 많이 찾는 음식, 뭐 계절, 뭐 특별한 기간, 고객 욕구에 따라서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메뉴 기간이 이제 좀 다른 편인데, 자, 고정 메뉴는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메뉴를 뜻하며 장기 메뉴라도 불리고 있죠. 보통 정식 요리 메뉴, 뭐 일품 요리 메뉴, 뭐 콤비네이션 메뉴로 포함하는 거 가장 장기간 동안 제공되는데, 고정 메뉴는 주로 한식당의 대표적인 메뉴이자 기본적인 메뉴이며, 이러한 메뉴는 전문 식당에서도 흔히 볼 수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시장 메뉴. 자, 시장 메뉴는 오늘의 특선 메뉴 혹은 주간 메뉴처럼 매일 또는 뭐 주간별로 메뉴를 교체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장 메뉴는 순환 메뉴와 달리 메뉴를 일정 기간 두고 계속 순환시키지 않고 고객의 욕구에 따라서 그 기간에 상관없이 바꾸기 때문에 단기 메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단기 메뉴인 만큼 식재료의 품질과 원가 관리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하며, 계절에 주로 나오는 식재료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 메뉴는 변화하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만 계속하여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하므로 메뉴를 자주 교체하기는 힘든 편입니다. 순환 메뉴. 특정 기간, 뭐 월별 또는 계절별로 일정 기간 동안의 메뉴를 주기적으로 순환시키면서 메뉴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메뉴 생산이 예측이 이제 쉽습니다. 주로 이제 예를 들면 병원 같은데 단체급식 이런 식단에서 이제 많이 쓰는 편이고요. 변동 메뉴는 계절별, 월별 또는 뭐 특별한 거 일정 없이
아무 때나 메뉴 변동이 가능하고, 변동 메뉴는 식재료 원가 상승이나 뭐 재고, 남은 재료 활용 등의 운영의 효율을 위해 변동되는 메뉴이며 남은 식재료 처리에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은 변동 면에서 뭐 장점 고정면의 이제 장점은 뭐 노동력이 감소가 되고 뭐 재고도 감소되고 자녀 음식 뭐 원가 감소, 품질 표준화, 교육 훈련 뭐 고정면이 이제 그런 게 장점이고, 단점 같은 경우는 원가 변화에 쉽게 대처가 불가하고 다른 면에 대한 지식도 이제 부족한 편입니다. 시장 메뉴의 그 장점은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고, 단점으로는 식재료의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순환 메뉴의 장점은 메뉴의 생산 예측이 이제 쉬워지고, 그리고 단점에서는 그 식재료 신선도와 원가 관리가 이제 중요한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변동 메뉴의 장점은 언제든지 메뉴 변동도 가능하고 남은 식재료는 처리가 용이하고, 그리고 단점으로는 전체적인 레스토랑의 컨셉과 이질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스페셜 메뉴에서 계절 메뉴가 있고 건강식 메뉴가 있고 오늘의 요리가 있고 경식 메뉴고 채식 메뉴가 있습니다. 자, 계절 메뉴를 보면은 신선한 제철 식재료를 이용하여 만드는 그 메뉴로 2주에서 길게는 3개월 동안에 쓰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봄에는 나물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물을 이용한 메뉴가 많이 나오고, 여름에는 그 시원한 국수류, 뭐 냉면, 냉모밀, 뭐 콩국수 등이 이제 보양식, 뭐 삼계탕, 그리고 뭐 차가운 디저트들이 많이 나오고, 겨울에는 뭐 귤, 홍합, 뭐 고등어 같은 제철 식재료를 이용한 메뉴가 나오고 있고, 겨울에는 딸기가 대표적이며 계절마다 다양한 종류의 디저트도 제공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강식 메뉴. 자, 건강식 메뉴는 환자나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만든 스태미나 메뉴입니다. 환자나 뭐 건강이 나쁜 사람뿐 아니라 미용을 위한 다이어트 식단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자, 건강 메뉴는 모든 메뉴가 다 건강 메뉴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사람의 체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혈액형도 뭐 다 다르지 않습니까? 뭐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O형이 있듯이 혈액형도 다르지만은 사람의 각마다 식단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또 먹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식단이 또 누구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싫어하는 또 음식 분명히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싫어하는 음식은 사실 먹어도 내가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좋진 않다. 싫은 건 도움이 안 된답니다. 그만큼 내 몸의 건강식이라고 하는 메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메뉴가 내 몸에 맞는 게 건강식 메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서도 종합병원이나 보면 입원 환자들이 많은 병원에서는 그 환자의 식단이 다 달라요. 환자마다. 뭐 A라는 사람은 완전 저염 식단이고, 예를 들어 B라는 환자는 그래도 간이 들어간 식단이고, 그래서 다 이렇게 환자마다 건강을 위해서 그 메뉴가 식단이 다 달라요. 그만큼 이 먹는 것은 다 이제
중요하죠. 근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뭐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하지만은 그래서 이 식단으로 인해서 차후에 이게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되고 그만큼 먹는 거에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하고 젊었을 때 잘 지켜줘야지. 그만큼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으면은 그때 가서 어떻게 뭐 시작을 한다면 이미 늦었으니까 항상 이 건강은 젊었을 때 챙기는 거고 젊었을 때 건강을 관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나이 먹어서 아무리 영양제를 먹어도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 소변으로 빠진다고 하고 그리고 사람이 이제 면역성이 약해지고 나름대로 체력이 떨어진다면 그만큼 이제 특히 이제 뼈에 칼슘이 밖으로 서서히 배출하게 되면은 사람 체질이 바뀌게 되죠. 키도 줄어들지 허리도 굽게 되지. 그만큼 뼈에 있는 칼슘이 한번 밖으로 배출이 되면은 보충은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건강은 젊었을 때 지켜주는 게 노후에 큰 도움이 되니까 건강을 꼭 좀 젊었을 때 지켜주시기 바라고. 자, 그리고 오늘의 그 메뉴는 오늘의 요리에서는 그 레스토랑에서 조리사가 특별한 메뉴를 그날 정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오늘의 요리는 뭐 시장 메뉴에 속한다고 보면 되죠. 왜냐하면 그날의 그 재료가 어떤 걸 구입을 했냐 어떤 걸 하에 따라서 이제 오늘의 메뉴가 이제 탄생하겠죠. 그리고 경식 메뉴는 신체 질량 지수가 그 평균 수치보다 높은 사람, 즉 비만한 사람들을 위한 메뉴입니다. 이 메뉴는 비만인들을 위해서 메뉴이기 때문에 너무 자극적이지 않아야 하며 칼로리 등을 고려한 메뉴입니다. 대개 이제 샐러드 종류가 좀 많겠죠. 그리고 채식 메뉴는 육류, 생선 등을 먹지 않고 우유와 그 계란도 제한적으로 먹는 채식주의자를 위한 그 메뉴로서 육류, 생선을 제외한 채소, 과일, 뭐 해초와 주식, 식재료가 되겠고 국내 채식 인구가 늘어나면서 채식 전문 식당도 꾸준히 증가하는 편입니다. 자, 2주차 1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